바로 이어서 인간 중심주의,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라는 그 사고 방식이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위계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서 의견이 일치했대. 근대 철학자들이 동물과 인간을 위계를 구분했구나. 동물이 인간보다 낫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그러니까 개랑 고양이, 늑대랑 너구리가의 차이를 그냥 무시해.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종들끼리의 차이는 관심 없는 거죠. 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 소유관념, 지금까지 했는 내용 정리예요. 동물의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가 종합돼서 형성된 것이다. 이게 주장이에요. 이게 이 사람 생각이야. 동물에 대한 인간 태도가 뭐가 문제다? 소유관념, 도구적 인식, 인간중심, 종차별주의, 이게 다 종합돼가지고 잘못된 그런 태도가 박힌 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법으로는 뭐 하면은 뭐 벌금, 하면은 뭐 사형, 이렇게 행동을 금지시킬 수는 있어. 근데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치? 인식이 문제인 건데, 지금 이런 소유관념에 대한 인식, 도구적인 인식, 인간중심주의 인식, 이런 인식이 문제인 건데, 이 인식을 법으로 금지하기가 바꾸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동물 복지 법률 제정이랑은 이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물 권리, 동물에 대한 인권 아니죠. 동물 권리, 그런 논의가 활성화되고가 있대. 그래서 이 동물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윤리학자 피터 싱어입니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다. 그 이유는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학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막 이성이 있느냐, 언어가 있느냐, 그런 걸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피터 싱어는 이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이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최근 동물권 주장자들은 이제 믿음, 지각, 기억, 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도 동물과 인간이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피터 싱어 이제 이후에 현대에 완전 들어서야 동물 권리라는 게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과 비교해서 뭐 이성적 사고나 언어나 그런 게 없으니까 하등하다, 인간보다 되게 하등하고 낮은 존재다 라고 생각했는데, 피터 싱어 이후로는 피터 싱어의 주장은 뭐예요?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 인간도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같은 존재다,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다른 동물권 주장자들이 똑같이 뭐 기억하고 지각, 믿음도 있고 욕구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똑같은 삶의 주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 중심이고 주인하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다시, 이 동물에 관한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릇된 인식, 이런 이상한 믿음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쭉 가서는 인간, 동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돼. 그지? 이게 근본 해결책이다 라는 거죠.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에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동물을 소유물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을까가 대목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존이라는 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 같이 함께 살아갈 때 그냥 동물은 내 소유물이야, 내 도구야, 내 거야.
이렇게 그런 소유관계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중심주의로 동물은 인간보다 막 하등해, 인간이 우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사는 건 공존이 아니겠죠. 그치?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올바른 공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누군가가 동물권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필자죠.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 주체,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려로 간주되는 그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자, 다시 정리하면 동물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권리란 소유물 거래 대상, 축산업에 있는 그런 식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의 생명, 하나의 삶의 주체, 진정한 인간의 반려 라는 거로 간주되는 그 사회에서 동물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동물권이다 라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제반박 나오는 거,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교수님과 하려는 내용, 주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가면서 요약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뒤에 매체 자료가 2개가 있는데 요것만 말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이 동물권에 대한 그런 기사 자료예요. 요거는 봅시다. 제목,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숍,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아까 나왔던 미국 캘리포니아나 영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사고 파는 걸. 그쵸? 근데 국내 얘기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자, 해외 각국에서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의 펫숍이 성업 중이다. 펫숍의 이면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을 임신, 출산 반복시키거나 불법 유통하는 현실이 존재하죠. 2022년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땡땡 국회의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 반려묘 10마리 중 4마리가 불법 번식으로 유통됐다고 주장을 했다 합니다. 이 의원이요, 이 제출을 받아서 분석한 요거에 따르면 2019에서 21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판매된 반려견, 반려묘는 35만 마리. 근데 정식으로 수입 생산된 반려묘는 21만 마리에 그쳐서 차이가 14만 마리가 차이가 나죠. 그치? 그래서 이 의원이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조그만 새끼들인 거야. 그걸 감안할 때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동물의 40.3%가 불법 번식 유통으로 추정된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요 내용이 바로 그래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판매된 거 요만큼, 정식 수입 생산된 거 요만큼.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가져오냐, 어떻게 키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산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판매됐다는 것 자체가 불법 번식 유통으로 된 거죠, 판매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펫숍 사라지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 예시를 볼까요? 여기 미국 51개 주 중에 처음으로 펫숍 판매를 금지했대. 미국 외에도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넷덜란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대신 그럼 어떻게 가져와? 해외에서는 유기견 보호소가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이 유기견 보호소 입양 절차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니까 최소 몇 주 동안 보호소에 방문해야 되고 금전, 시간 여유 있는지, 강아지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등 심사도 받고, 외국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부 부서에서는 자격 검증 시험도 있고. 쉽게 사면 안 돼. 쉽게 사면 쉽게 버리게 돼. 그치? 사는 것 자체가 일단 인식도 동물 사고 파는 물건으로 간주하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펫숍 판매를 외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 사례를 통해서 사는 거 펫숍 금지해야 한다 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기사문이겠죠. 그치? 이 기사문을 약간 자료 근거로서 방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주장하는 글에 넣는다면 아까 펫샵 얘기 나왔던 그 부분에다가 넣으면 좋겠죠. 여기 부분에다가. 그죠? 여기 부분에다가 추가 자료로 넣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인식이라든지 그런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좀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근거로 쓰면은 좋겠죠. 그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2번째 예능 인터뷰인데요. 네, 볼게요. 앞부분 이야기. 학대받던 강아지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구조 입양됐다. 보호자들은 강아지에게 따뜻한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봄이가 입양된 집에는 펫숍에서 온 강아지인 바람이도 있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온 강아지들과 지내는 이 보호자들은 동물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런 거 되게 문구 한동안 캐치프라이즈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말자. 동물의 소유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치? 사지 말고 입양하자. 근데 사는 것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불쌍하고 구조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지 말고 입양하자라는 말 자체로 그 펫샵에 있는 애들을 구조할 수가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기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보세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한다. 왜냐면 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계속 그 산업이 유지될 테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항상 들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동물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뭐 알겠어. 근데 사지 않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입양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될 건가? 라는 의문이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입양도 했고, 아까 여기서 위에서 뭐 유기견을 이렇게 데려왔잖아. 구조 입양했잖아. 그치?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다. 한 친구는 말 그대로 샀고 한 친구는 입양했다. 여기 봅시다. 어느 순간부터 숍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막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예전에 반려견 분양하는 숍이 바로 집 앞에 있었다. 1분 거리에. 2년 동안 이 애를 지켜봤는데 아무 데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면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거지. 눈을 마주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 여기 사는 아이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체념하듯이 얘기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구조. 저는 그날 바람이를 구해주고 싶다. 구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구조해줄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용기 내서 갖게 됐고 학대받았다 보여 데려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순히 사지 말자, 그냥 입양하자 이걸로 이 큰 펫샵의 이 산업 구조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펫샵을 해결하려면 아까 글쓴이의 주장, 필자의 주장처럼 일단 우리의 자본주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인간 중심주의라는 소유물로 보는 그런 인식 그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겠죠. 그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반박 잘 정리하면서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